맞춤형 계열 찾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제시한 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아래 표를 완성해 볼 건데요. 자, 아로플러스에서 검사 1과 1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실시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검사 1과 1은 뭐냐면 관심 있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과목별 성취 및 흥미 검사를 실시하고 진로를 찾으시면 되고요. 관심이 있는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직업 상세 능력 검사를 실시하시고 나의 성향과 진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검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로플러스에서 관심 있는 직업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직업 적성 검사 결과는 이렇게 그다음에 직업 흥미 검사 결과는 이렇게 직업 가치관 검사는 이렇게 그다음에 선호 교과 확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랑 검사 결과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표를 보고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적성 검사 결과예요. 자, 결과표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생의 직업 적성 검사 결과는 관련 적성 경우에는 첫 번째가 공간지각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성찰 능력. 세 번째 손재는 이렇게 적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위는 아로플러스 결과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아까 그 하나로 되어 있는 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100분위가. 근데 이거를 100분위를 숫자로 적고 싶으시면 직업 적성 검사 옆에 보면은 검사 결과 표 보기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직업 적성 결과 100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공간 지각 능력이 96.4, 자기 성찰력 96, 그다음에 손재능 95.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공간 지각력에 따른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운전 관련군, 관련직이네요. 공학 관련직 이런 것들이 있네요. 공학 기술직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성찰 능력에 따른 관련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 서비스직, 이공계 교육 관련직,
아까 봤을 때는 되게 능력이 많았었는데, 아니다, 직업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하면요. 여러분이 그 관련 직업군을 보고 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군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 만약에 나는 어떤 직업이 괜찮은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직업군을 클릭을 하면 내부에 직업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 관련 서비스직을 클릭을 해보시면 안에 뭐가 있냐면 자연계 중등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중등교사를 할 때 어떤 학습 능력이 필요하고 교사 직업은 어떤 것이 있고 관련 학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손재능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능직, 의복 제조 관련직. 자, 그다음에 직업 흥미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첫 번째는 공학 분야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과학 분야, 세 번째 다시 공학 분야입니다. 근데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괄호도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흥미 정도는 다시 결과표로 날 수 없으니까 검사 결과 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 결과 표 확인할 때 여러분이 이거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사 결과 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백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분위를 만약에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백분위를 적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공학 분야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지금 100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학 분야 숙련직은 99, 과학 분야 숙련직은 99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것들과 관련된 대표 직업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분야에는 뭐 건설견적원, 건설공사, 물품관리원, 그리고 뭐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로봇 연구원 이런 것들이 엄청 직업이 많아요. 자, 근데 이것도 다 적을 필요는 없으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직업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검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기계공학 기술자, 그 다음에 연구원도 있네요. 그 다음에 로봇 연구원, 자,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는 방사선사, 환경 설비 기술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공학 분야에서는 다시 관심 있는 직업이
가구제조, 가구 수리원도 있네요. 건설기계, 운전원도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직업가치관 검사인데요. 자, 직업가치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치가 12가지가 있어요. 주요 가치가 12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비슷한 상황끼리 모아서 총 가치 유형 4가지로 요약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가치 유형이 변화지향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지향, 이렇게 2가지만 적도록 할게요. 검사 결과표에 2가지만 나와서 2가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가치 또는 중요도, 요거는 뭐냐면 변화지향은 어떤 주요 가치들을 모은 거냐면요. 도전성, 영향력,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을 모았고요. 성취지향은 성취, 사회적 안정, 자율성, 이런 것들을 모았네요. 자, 그래서 이 변화지향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는 뭐 감독 연출자, 경영 진단 전문가, 경찰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요것도 직업명을 클릭을 하면 직업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상담 전문가, 소방관, 수의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취지향에는 건축공학 기술자, 건축사, 뭐 변호사, 치과의사, 전자공학 기술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직업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서 했었잖아요.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호교과 확인 4번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학생은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이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기술직, 이공계, 관련직, 그다음에 의학 관련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직업과 관련된 학과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관련 직업군을 클릭해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해당 직업에 관련된 해당 직업을 클릭하시고 이제 해당 직업에 해당하는 관련 학과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관련직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연계 중등학교 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과가 뭐가 있냐면 교육학과, 물리교육과,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인데 결과표를 참고해서 관련 직업을 써보면 직업 관련 군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직업을 써도 되거든요. 이번에는 직업을 써보도록 할게요. 직업은 로봇 연구원이 있네요. 로봇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 제어계측 공학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연구원도 있네요. 유전공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유전공학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교과도 똑같이 수학과 과학을 뽑았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심 있는 직업이 없는 경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심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를 한번 택해 볼게요. 자, 검사 결과는 아로플러스에서 관심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를 택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관심 직업이 있는 이 해당 학생은 자연계 중등학교 교사가 지금 관심 있는 직업에 해당되네요. 자, 그래서 직업 흥미 검사 결과에는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높고요. 흥미가 높고, 그 다음에 적성 검사 결과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가치관 검사 결과는 교육과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하고, 그쵸? 그 다음에 직업 상세 능력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성 요령은 아까 관심 직업이 없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자연계 중등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관련 덕성은 일단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었고요. 그 다음엔 수리 논리력, 그 다음엔 자기 성찰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해당 그 결과만으로는 이 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 표로 들어가서 백분위와 그 다음에 직업군을 확인하시고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직 직업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검사한 결과를 이제 다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와는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결과표 보여줬을 때 확인하셨겠지만 서비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하나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직업 가치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결과표에는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검사 결과표 보기를 클릭하셔서 검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도전성, 영향력,
사회적 기여 같은 것들을 합쳐서 변화지향형이네요. 이거는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랑 동일하네요. 직업 상세 능력 결과는 자, 교육에 대한 열정, 요거 효능감은 높은 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평가는 자신감 정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 상세 능력의 두 번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사명의식과 책임감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관심 있는 직업에 따라서 직업 상세 능력이 달라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높은 편이고 자신감 정도도 충분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구사 능력. 여기에서도 높고 자신감 정도 충분한 것으로. 그 다음에 교육과 학생에 대한 통제력, 리더십, 판단력, 분석적 사고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분석적 사고 능력이라고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도 효능감과 평가가 모두 충분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형 적성검사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까지는 커리어넷을 통해서 했었는데, 고등학교형 적성검사는 워크넷 결과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워크넷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학생의 워크넷 점수 결과입니다. 가장 높은 능력은 언어력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과학 능력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에서 100점 이상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이외에는 추리력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추천 직업으로는 환의사, 회계사, 응급구조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형 적성검사를 배환점수 100점 이상인 능력 요인을 중심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학생은 가장 높은 능력이 지금 뭐였냐면요. 언어력, 그 다음에 과학 능력이었거든요. 언어력이 140이었고 과학 능력 120이었어요. 추천 직업 중 하고 싶은 직업이 일단은 언어력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 한의사,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중요 적성 요인은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언어력, 그 다음에 집중 능력, 추리력, 과학 능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과학 능력, 사고 유연성, 공간지각력, 언어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전공, 그 다음에 흥미검사. 자, 해당 학생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해당 학생은 이공계열에 가장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의료보건,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한테 관심이 일단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학과로는 소방안전화학, 그 다음에 농수산축산학, 기계공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학생의 대학 전공 흥미검사 결과에는 아까 가장 높았던 게 이공계열이었습니다. 의료보건이랑 서비스 계열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전공 계열 1순위는 20입니다. 이공계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보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서비스, 그 다음에 전공학과에서는 아까 뭐가 제일 높게 나왔냐면 소방안전화, 2위는 농수산축산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공학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작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통해 느낀 자신이 원하는 계열을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자신이 작성한 표를 보고 가장 많이 겹치는 거, 그렇죠? 자연계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내용을 보고 자신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검사 결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커리어넷과 워크넷을 동시에 했는데 결과가 다르다면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학업 설계도를 작성하면 더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이 제시된 직업 중에 가장 흥미가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직업과 적성은 여러분이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더욱더 성장하거나 혹은 다시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참고해서 아래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학생은 아까 자연계 중등교사가 이제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교육계열로 일단은 계열을 정하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분류, 소분류, 진로 희망, 가고 싶은 학과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건 어디서 적냐?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냐? 한국교육개발원 캐디에서 캐디 자료실을 통해서 2020년 버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캐디 자료실에 있는 2020 학과분류 자료집입니다. 학생은 교육계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 중등교육, 소분류, 자연계 교육, 그 다음에 과학교육과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분류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교육, 진로 희망은 자연계, 중등교사, 가고 싶은 학과는 자연과학교육부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맞춤형 계열 찾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